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외 결혼식에서 신부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감동받아서 우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만요. 저는 지난 5년간 웨딩 플래너로 일하면서 수백 건의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신부 부모님의 눈물이 결혼식 전체를 완전히 뒤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방향과는 완전히 다르게 말이죠. 특히 야외 결혼식의 경우 실내와 달리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 햇빛, 온도, 습도까지. 이런 상황에서 감정까지 통제 불능이 되면 정말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은 신부 부모님이 절대 눈물을 보여서는 안 되는 이유 3가지를 완전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들으시고 나면 그래서 프로들이 항상 눈물 조심하라고 하는구나 하실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도미노 효과입니다. 친정 엄마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 신부는 거의 100% 확률로 따라웁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현상인데요. 마치 거울처럼 감정이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작년 봄 경주에서 벚꽃 배경으로 야외 결혼식을 진행했는데요. 신부 어머님이 딸이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오열을 시작하셨어요. 그 순간 신부도 무너져 내렸고 30분에 걸쳐 완성한 메이크업이 10초 만에 다 번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야외에서는 메이크업 수정이 쉽지 않아요. 실내 결혼식장이라면 대기실에서 금방 터치업이 가능하지만 야외는 그렇지 않거든요. 바람 때문에 파우더는 날아가고 강한 자연광 아래서는 색이 다 달라 보입니다. 그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속삭이더라고요. 이 메이크업비만 150만 원인데 웨딩드레스 렌탈비 300만 원, 사진 촬영비 200만 원, 거기에 메이크업까지 다시 하려면 계산해 보니까 한 번에 눈물이 수백만 원을 날려버리는 셈이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이거예요. 신부가 울기 시작하면 하객들도 덩달아 울어요. 특히 여자 하객들은 연쇄 반응처럼 눈물바다가 됩니다. 그럼 결혼식 분위기가 장례식장 같아져 버려요. 웃음과 축하의 자리가 슬픔의 바다로 변하는 거죠. 이게 정말 신랑 신부가 원하는 결혼식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주인공의 균형 붕괴입니다. 결혼식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이어야 하는데 신부가 폭풍 눈물을 흘리면 모든 관심이 그쪽으로만 쏠려요. 제가 본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열린 해변 결혼식이었는데요. 신부 아버님이 평소에 과묵하시던 분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내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하시면서요. 그 순간 모든 하객의 시선이 아버님과 신부에게만 집중됐어요.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히 배경이 되어버렸어요. 사진을 보면 신랑은 어색하게 혼자 서 있고 모든 사람들은 울고 있는 신부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신랑이 저한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내 결혼 맞나요? 진짜 씁쓸하더라고요. 결혼식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의식인데 한 사람에게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면 그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특히 남자분들은 원래 감정 표현에 서툰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욱 위축되기 쉽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하객들의 반응이에요. 신부가 계속 울고 있으면 하객들은 왜 이렇게 우는 거지? 혹시 결혼이 싫은 건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날 하객 중 한 분이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부가 결혼을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야외 결혼식은 특히 더 문제가 커요. 넓은 공간에서 마이크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거든요. 바람에 실려서 더 멀리까지 전해지고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의 관심을 끌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유,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평생 남는 기록이에요. 결혼식 사진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가족들이 대대손손 보게 될 역사적 기록이거든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를 말씀드릴게요. 강원도 어느 펜션에서 열린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정말 그림 같은 배경이었어요. 소나무 숲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새들이 지저귀는 완벽한 환경이었죠. 그런데 신부 어머님이 홀어머니셨거든요. 딸 하나 키우느라 평생 고생하셨던 분이 딸의 결혼식에서 참을 수 없었던 거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신부도 따라서 오열했어요. 마스카라가 줄줄 흘러내려서 완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문제는 사진사가 그 순간도 계속 찍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문 사진사니까 당연히 모든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웨딩 앨범의 절반이 신부가 울고 있는 사진으로 채워졌어요. 몇 년 후에 그 부부를 다시 만났는데 신부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앨범을 볼 때마다 후회돼요. 아이들에게 보여주기도 창피하고 왜 그때 눈물을 참지 못했을까 싶어요. 더 웃긴 일도 있었어요. 그 부부의 아들이 7살이 됐을 때 엄마한테 물어봤대요. 엄마, 아빠랑 결혼하는 게 그렇게 싫었어? 그 순간 온 가족이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야외 결혼식 사진은 특히 더 문제예요. 자연광에서는 눈물 자국이나 번진 메이크업이 실내보다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거든요. 포토샵으로 수정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표정까지는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요즘은 SNS 시대잖아요. 결혼식 사진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가면 평생 인터넷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20년, 30년 후에도 검색하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정말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눈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경남 하동에서 열린 차밭 야외 결혼식이었어요. 신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 혼자 키우신 분이었는데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우셨대요.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면서 딸을 대학까지 보내셨고 드디어 딸의 결혼식을 맡게 된 거예요. 버질로드를 걸어오는 딸을 보시던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어요. 신부가 어머님께 다가가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엄마, 오늘은 웃어주세요. 저 행복해요. 그 순간 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시고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후로는 정말 완벽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들도 감동했지만 슬프지 않았고 사진도 모두 행복한 미소로 가득했어요. 나중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 가족이 정말 행복했던 날이라고 추억할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감정을 완전히 억누르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타이밍이 중요해요. 결혼식 전날 밤에 충분히 우세요.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함께 앉아서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들, 고마웠던 마음들을 다 나누세요. 눈물도 실컷 흘리시고요. 그러면 결혼식 당일엔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이런 방법들을 써보세요. 첫째, 심호흡을 깊게 하세요. 둘째, 하늘을 올려다보세요. 눈물이 다시 들어갑니다. 셋째, 손에 작은 손수건을 준비해서 살짝만 눈가를 찍어내세요. 비비면 안 돼요. 야외 결혼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결혼식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예요.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죠. 눈물보다는 웃음으로, 걱정보다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진짜 감동은 눈물에서 오는 게 아니라 진심에서 나와요. 진심으로 축하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진심으로 웃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만드는 비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울어도 됩니다. 하지만 현명하게 우세요. 때와 장소를 가려서 우시고 정작 중요한 순간엔 환한 미소로 축복해 주세요. 그게 진정 신랑 신부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혼식에서 어떤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웨딩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딸하고 사용한 방법은 웨딩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공.